필기의 역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필기를 깔끔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친구 중에 자기가 필기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정말로 이 극과 극을 보자면 모든 단어를 다 찾는 친구와 아무것도 안 찾는 친구가 있어요. 안 찾는 친구가 더 발전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영어 어휘 공부에 대한 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어려워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은 영어 어휘를 잘 익힐 수 있을까? 학원에 오는 아이들 레벨 테스트 보고 나서 상담 전화를 드리면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어휘 공부를 되게 힘들어해요. 단어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휘 점수는 잘 나오는데 리딩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 제 생각에는 문제가 더 커요. 미래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죠. 오히려 어휘가 약한데 점수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 학생들이 오히려 더 괜찮아요.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어휘 교재는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저는 몇몇 책은 봤는데 구성이 안 좋은. 근데 대부분 그냥 서점에 가셔서 딱 뽑으면은 괜찮은 책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기 넥서스에서 만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출판사 능률이라든가 넥서스 이 정도 출판사에서 나온 단어책 보면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성을 볼 때는 중간을 피는 게 좋죠. 그래서 난이도가 중간이 평균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주제가 있습니다. 지리학이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로 모아놓은 네.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네. 아이들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네. 그리고 단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뜻이 있죠. 이렇게 발음도 있게 되죠. 네. 그리고 품사도 있어요. 품사는 이제 단어의 종류니까 예시가 나옵니다.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어휘 공부가 필요한 게 글이나 듣기 할 때 그 단어가 딱 나오면 네. 그 뜻이 문장에서 또는 글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글로브, 뭐 구체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글 속에서 매칭이 안 돼요. 저도 그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아니 단어를 외웠는데 이 단어 영어 철자 보면은 이게 뜻이 떠올라요. 한국어로 외운 게. 근데 이제 글을 읽으면 이게 써먹지 못하겠는 이런 현상이 저한테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휘 공부를 더 싫어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이거 왜 공부해? 시간 낭비야. 가뜩이나 힘든데. 제가 보면은 어휘 공부를 해가지고 리딩이나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이 문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어 보고 밑에 있는 한글 뜻만 딱 외우면 안 돼요. 저는 어떤 게 제일 좋냐면 한글 뜻은 잊어먹어도 어렴풋이 문장이 기억이 나서 아 문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해서 어렴풋이 뜻을 알고 혹시나 이제 단어 시험에서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공부하면 괜찮아요. 남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걸 많이 보냐면 단어 시험을 봐요. 네. 100점이 맞았어요. 30분 전에 봤는데 시험지를 보고 31번 글로브 뭐야 뜻이? 네? 모르겠다는 거예요. 딱 까먹는 거군요. 소용이 없죠. 네.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글로브, 구체 이렇게 딱 외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렇게 노래처럼 그 5분 동안 머릿속에 남아서 그거를 열심히 담아가지고 깨지기 전에 그냥 막 적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반복만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은 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써먹을지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건 여기 있는 문장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제 경험상은 이래요.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학생들한테. 그런데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어떠냐? 어휘 테스트를 보면 점수가 낮게 나오는데 리딩은 잘 나와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되냐? 단어가 어려워서 대부분 모르는 단어예요. 반에서. 야, 이 단어 뜻, 이 문맥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단어의 뜻이 뭘까? 먼저 손드는 애가 걔예요. 명목적인 어휘 능력이 낮아도 사실은 어휘 활용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유출해가지고 어렴풋이 뜻을 아는 단어도 글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아니까 거기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써먹는 거를 정말 잘하겠네요. 그런 네. 애들은. 그리고 이제 문장 위주로 공부를 하면 뭐가 좋냐면 품사에 강해요. 품사를 이렇게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어떤 단어가 딱 있는데 그 단어는 품사가 이거야 라고 외우는 학생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어렵죠. 잘 안 되죠? 네.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문장에서 한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문장 속에서 어떤 뜻을 하니까
그래서 품사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품사 교육의 목적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가지고 공부해야지 그 단어만 하고 한글 뜻 공부하면은 힘들게 되죠. 말하기나 쓰기에도 그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문장 같은 걸로 안 익히면은 말하거나 쓸 때 못 써먹는다. 저는 이제 어휘장문을 많이 시키는데 어휘장문이라는 것은 단어를 5단어 정도 뽑고 아이들 실력에 따라 틀리지만 한 문장에 다 넣는 거예요. 안 되는 학생도 많지만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쓰임을 몰라요. 어떤 단어는 어떻게 쓰인다. 이 단어는 전치사 이것과 많이 쓰인다. 이것을 무시하고 한글 뜻을 생각을 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원어민이나 제가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 학생들이 배운 단어를 모의고사나 수능 지문에서 딱 봐도 무슨 얘기 모르는 것처럼 네네. 왜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 있는데 그 사용 방법을 모르니까 학생들이 쓴 글을 제가 읽으면 일반적인 사용 방법과 틀리니까 이게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양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하죠. 단어책 있는 문장을 읽고 나서 그거랑 비슷하게 써봐. 이렇게 쓰려고 하면 대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휘 공부를 할 때 항상 보는 게 이 어휘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해야 된다. 단순히 영어하고 한글 뜻 외우면 안 되고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장을 봐야 된다.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한글로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일단은 외우잖아요. 네. replace 있으면 가름하다. 네. 이렇게 뭐 만약에 뜻이 써 있으면은 가름하다가 뭔 뜻인지 국어를 모르는데 일단 외우는 거예요. 이건 가름하다니까 단어 시험 통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실은 굉장히 문제고 그 가름하다가 뭔 뜻인지 알아도 실은 이거 도무지 어떻게 쓰이는 단어인지 모르겠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을 보기 전까지는.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품사나 말할 때나 글 쓸 때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되는 게 문장이랑 같이 어휘 습득하는 거인 것 같네요. 실제 예제예요. seahorse예요. 단어가. 네네. 이제 이 해석을 하면 해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야, 이 해자가 무슨 해자냐? 태양 해자래요. 이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다시 물어봤을 때는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야, sea하고 horse 중에 말이 뭐야? horse입니다. 야, 그럼 해자는 뭐야? 바다를 가리키네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보면 물론 쉬운 예제지만 아까 가름한다고 하는 것도 네네. 만약에 문장 속에서 네. 그것을 봤으면 가름하다에 대한 한글 뜻에 대한 이해가 늘어났을 거라고 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물론 제대로 공부하려면 가름하다 뜻을 모르면 그걸 알아봐야죠.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어휘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되고 항상 그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되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예문 안 보고 영어 이거 한글 이거에서 매칭만 시키는 게 기억이 잘 안 남는다. 네. 당장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뭐 시험 같은 거 볼 수 있는데 기억이 안 남는다. 근데 자기는 글을 읽다가 모르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거 누가 알려주던가 혹은 이 모르는 표현이 있지만 앞뒤 정황으로 자기가 유출하는 거죠. 이거는 필히 이 뜻은 요걸 거다. 짐작하면 거의 다 맞잖아요, 실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익히면은 자기는 기억이 잘 남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실은. 이게 네. 정답이에요. 네네네. 이렇게 어휘를 익히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쉽게 네. 말씀드리면은 지문을 읽다가 모르는 뜻이 나오면 무조건 찾아본다. 찾아봐서 거기다 적는다. 두 번째는 지문이 있으면 모른다는 거 있어도 일단은 그냥 다 읽는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네. 나중에 표시를 해놨다가 찾아보려는 노력을 한다. 저는 반드시 두 번째 방법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안 좋은 이유가 의존성을 기르거든요. 어떻게 의존이 되냐? 머리에 담아둬야 되는데 적는 거예요. 이 머리의 뜻을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피곤하니까 책임을 종이에 미루는 거예요. 필기의 역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필기를 깔끔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친구 중에 자기가 필기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연장선상입니다. 정말로 이 극과 극을 보자면 모든 단어를 다 찾는 친구와 아무것도 안 찾는 친구가 있어요. 안 찾는 친구가 더 발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문맥에서 그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두 번째, 즉 찾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단어
가 색깔별로 이렇게 지문 아래에 써 있는 학생들이 가끔 보였어요. 그 학생들은 대체로 이제 읽고 뭐 문제 풀거나 이런 거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무성의하게 아무런 표시가 없고 문제에 대한 표시도 이렇게 살짝 해놓는 애도 있어요. 이런데 다 맞히는 애들 많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지문 내에서 문맥을 통해서 단어의 뜻, 단어의 역할, 단어의 품사라든가 그 문장 또는 그 글 전체에서 단어의 역할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학생들이 리딩 점수가 잘 나오게 되죠. 또 생각해 보면은 단어를 품사랑 같이 외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는 품사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죽다나 죽은이나 뭐 죽음이나 동사든 형용사든 저기 명사든 대충 죽는 거 비슷한 거구나 싶었죠. 품사 개념을 나중에 갖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단어를 뭐 몇천 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시 이 단어가 이 품사였구나 이렇게 외울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떠올리면서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으니까 이게 품사가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머릿속으로 차곡차곡 얘는 여기 얘는 여기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품사도 실은 문장을 보다 보면 익히게 되는 거구나. 저는 품사 교육이 좋은 게 네. 이 부분이 좋다고 봐요. 문장 속에서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단어는 품사가 뭐예요? 나 모르겠는데 그 문장 좀 읽어줘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리고 문제는 또 어떤 거냐면 언어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명사를 그냥 동사로 써요. 엄청 많이 쓰죠. 네, 그냥 네. 써요. 네. 영어권에서 특히 그런데 네. 명사에다 ed 붙여서 과거형으로 만들어서 그냥 써요, 문장에서. 그리고 다 통용이 됩니다. 근데 사전에 차려는 없어요.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많은 단어, 그 많은 용법들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리고 분야마다 다 틀리게 쓰는데 같은 단어가 뜻이 다 달라요, 분야마다.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기계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글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어휘 공부할 때는 문장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많이 찾아보는 거하고 적게 찾아보는 것 중에는 적게 찾아보는 게 좋다. 찾아보는 거에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뭘 하나를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 번쯤 넘어가도 돼요. 다음에 또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도 돼요. 3번 정도 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럼 자기랑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차례 문맥상으로 파악이 안 되면 찾아본다. 그 전까지는 안 찾아봐도 좋다. 오히려 이것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자제분들 공부에 어느 정도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죠. 저희한테 종종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가 저기 리딩 이거 문제 풀었는데 교재를 살펴봤더니 단어가 안 써 있다, 모르는 거가. 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이번 영상을 보시면은 왜 하나하나 안 찾아도 괜찮은지 혹은 왜 안 찾는 것이 도움이 더 될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휘 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